자, 이번에는 2025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능에서 이 문제가 되게 화제가 되었었거든요. 선생님 제자들도 이 문제를 되게 쉽게 푼 친구도 있는 반면에 여기서 막혀서 그냥 다른 문제로 넘어간 친구도 있어요. 같이 한번 어떤 문제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고 하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때 구하려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이라는 요 부분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냐 하면, 첫 번째는 얘가 만나는 점이다.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래프가 만나는 점. 근데 그 그래프가 만나는 점으로 어떤 함수값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저 만나면 이제 어쩔 건데. 이제 그냥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뭐 어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빨리 그 다음 생각을 해야죠. 자,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지금 k라고 하는데요. 저 k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린 방정식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같다라는 식을 써야 되겠죠? 방정식의 근의 입장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방정식의 근의 입장으로 저 문제를 한번 다시 보면요. 5분의 1의 x 빼기 3. 근데 근이 k니까 근을 k라고 뒀을 때 k를 대입하면 k 빼기 3. 얘가 y는 x에다가 k를 대입해서 k.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저 5분의 1의 k 빼기 3은 k다, 요거를 만족하는 k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 저거를 막 어떻게 구하지? 막 구할 수가 없어. 그걸 구하려 그러지 말고 문제를 한번 다시 쓱 읽어요. 문제는 여러 번 읽는 거거든요. 너희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건 문제에 있는 조건을 뭔가 빼먹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문제를 한번 쓱 읽어봐. 근데 요거 느낌이 뭔가 요거랑 비슷하지 않나?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요, 그래서 5에 k 빼기 3분의 1은 k가 돼요. 여러분 요 k를 잘 못 읽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요 k로 바꿔줄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 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5의 k제곱 분의 5의 3제곱은 k라고 둔 다음에 5의 3제곱은 k 곱하기 5의 k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이해됐어? 양변에 5의 k제곱을 곱했어요. 그 다음에 쟤를 다시 한번 쓱 째려보고 얘를 비교해보니까 여기에다가 세제곱을 하면 여기다 똑같이 양변에 세제곱을 해서 저 괄호 안에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뭐가 되냐면 5의 9제곱은 k의 세제곱 곱하기 5의 3k제곱이 된다 이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f에 요거 대신에 5의 9제곱을 대신에 넣어서 5의 9제곱 분의 1이에요. 이거 구하기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f의 5의 9제곱 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서 어쩌라고?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 내가 아직 네모 칸에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네모 칸에 있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또 볼까요? x가 k보다 크다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얼씨구절씨구 있고 그렇다. 그러면 보자. f 안에 x를 집어넣어서 3x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때 이 fx에 해당하는 저 fx라는 친구는 5분의 1의 x 빼기 3제곱이래. 근데 봐봐.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요거래. 그게 요거랑 비슷한 꼴이잖아요. 그렇죠? 5의 얼씨구 제곱분의 1.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5의 x 빼기 3제곱 분의 1이니까 이 x 빼기 3이 구면 5의 12 빼기 3분의 1인 거죠. 그쵸? 얘가 9니까 12 빼기 3이 9니까 다시 x에다가 내가 뭘 대입한 거야? 12를 대입한 거야. 12.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f의 12가 되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f의 5의 9제곱 분의 1은요, f의 요 괄호 안에 뭘 넣은 거냐면 f의 12를 넣은 거야. 이게 5의 9제곱이니까 f의 10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5의 9제곱 대신에 f의 12를 집어넣으면 똑같아지는 거야.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거 다시 보면 얘는 얘라고 하니까 얘가 x 대신에 12를 넣어서 3 곱하기 12가 되는 거야. 이 x는 같은 x니까 같은 걸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얘가 36이거든. 그래서 답이
36일 것 같은데 36이 맞아요. 근데 사실 이 과정상에 빼먹은 게 있어요. 자, 이렇게 36이라고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사실 이 문제는요, 앞에 요 조건이 성립해야 풀 수 있어요. x가 k보다 크다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조건이 있어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k보다 큰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요 답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근, 요 k잖아요. 이 k보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써먹었던 x인 12가 k보다 큰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야. 사실은 저게 성립할 때 얘가 성립하는 거거든. 물론 성립하니까 답이 나왔겠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면 아마 그냥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풀어보자는 거지. 그래서 12가 k보다 더 큰지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k가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은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 여기 식이 있는데요. 이대로 보면 조금 더럽고요. 얘 아까 5의 k제곱 분의 5의 세제곱은 k였죠. 그래서 5의 세제곱은 k 곱하기 5의 k제곱이야. 그래서 gx라고 식을 만들어가지고요. 얘 빼기 얘 해서 x 곱하기 5의 x제곱 빼기 5의 세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얘가 는영인 것이 이거의 근이 바로 k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얘가 는영이 되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찾아? 그래서 적당히 수를 넣어서 얘가 연속함수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 3이 있으니까 3 같은 걸 한번 대입을 해보면 3 곱하기 5의 3제곱 빼기 5의 3제곱이라서 누가 봐도 얘가 더 크네. 0보다 커. 값을 구할 필요는 없어. 부호만 확인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g에다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2 같은 거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5의 제곱 빼기 5의 세제곱. 그러면 얘는 5의 제곱에 5를 곱한 거고 얘는 5의 제곱에 2를 곱한 거니까 얘는 음수네. 그치? 그럼 요 사이에 근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k는 2와 3 사이에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k가 12보다 더 작다. 12가 k보다 크다를 만족하니까 쭈르륵 해가지고 이 답이 나와 마땅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 2025학년도 수능 11번 문제는요, 이전에 풀었던 문제랑 약간 결이 달라. 그렇지만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자신감을 좀 갖고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문제에서 너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 그래프의 교점으로 접근을 못하면 빨리 방정식의 근으로 접근을 하고,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구하라고 하는 것에서 항상 힌트를 얻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